정도 간격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이죠.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구경 4경주 출발입니다. 4경주입니다. 1번 울산장구는 체중 변화가 좀 심해요. 적정 체중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해피매직이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늑발병이 걸리면서 정신치고를 7번 했습니다. 해피매직 7번 단독 1번. 선두입니다. 7번, 1번, 4번.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설마 강한 질주는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맛이기 때문에 변수 요인이 있죠. 자, 고마 K+1이 따라가는 중에도 가능했던 1300m라는 경주거리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번을 놓고 9번 K+1, 8번 강한 질주, 6번 14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믹스타도 나쁘진 않고요. 고마 대우시내가 지난번에 뒤취급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맛이에요. 강단도 있고 최근에 수렁수렁 했기 때문에 9번을 놓고 5번, 7번. 지켜낼 수 있을지 7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따르 구정이 코앞이죠. 예. 뭐 아직 한 2, 3주 정도 남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정이 초앞이에요. 요즘 많이 안 추워요. 생각보다. 이상하게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서울 마사회,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이죠. 취재 들어가는 목요일만 되면 이렇게 추워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또 추워졌죠. 내일 또 취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승부경주, 메인 승부처, 더바가는 좀 놓쳐서 아쉬웠었지만은 뭐 메인 승부경주 두 개를 잡아냈는데 한 경주가 재밌었죠. 상당히 고배당을 잡아내면서 한구라 했다고. 참 방송들 많이 보시나 봐요. 예. 이제 방송들을 많이 보시는지 내가 좀 고마우면 고맙다 얘기라도 좀 해라 그랬더니 문자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물론 10원짜리 하나 뽀찌 주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괜찮습니다. 예, 다음날 문자나 한번 신청해 주시고 한대건이가 좀 잘한다 싶으면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연속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구정 전까지만 이렇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떻게 맞히냐고 내가 신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다 맞췄으면 좋겠죠. 뭐 제가 하는 패턴은 매번 똑같아요. 준비하고 내가 놓친 거 없나 확인하고 전화해보고 뭐 똑같은데 어쩜 그렇게 매주 결과는 틀린지 모르겠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노력을 좀 덜해서 그렇지 않을까. 자각하고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이겨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요.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제가 원래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한 60kg? 60kg에서 한 63kg?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좀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찌기 시작하더니 스트레스성으로 한 80kg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거 다이어트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몸도 좀 덜 아프고 여러분들도 좀 뭔 일이 좀 안 되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시면 다이어트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저녁도 거의 조금밖에 안 먹고 점심도 잘 안 먹는데 오늘 저희 방송을 찍기 전에 라면 한 그릇이랑 도시락 큰 거 하나 먹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발 많이 먹었더니 다이어트 한다는 새끼가 일하니까 죽겠네 아주. 한 번쯤은 용서해줘, 그죠? 한 번쯤은 내가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스스로에게 좀 면죄부를 좀 주세요. 너무 자각하지 마시고 돈 못 따신 분들은 그날 죽을 것 같아도 또 그 다음날 또 살아나잖아요.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잘한다 하면 또 의외로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죠. 자, 금요일 경마 한달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고요. 자,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한 달의 승부처는요, 35910. 35910. 부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를 제주경마의 메인으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혓바늘 너무 돋아갖고 뭘 빨지를 못할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안 해주게 됐습니다. 자, 부산 경마 1경주 출발합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화두가 될 수 있는 마필은 고마 신라의 미소죠. 예.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뭐 주행검사 모습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선유권 가담을 해서 경합을 하면서 박빙에서 졌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떴던 프리시드나 탄젠트가 상위권에 가서도 제 능력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신라의 미소도 못 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1월 23일 날 1300m, 1000m에서 300m를 거리를 늘렸었고요. 당시에 인기 1위마로 팔렸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단승식이 1.1배, 연승식이 1.1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기 좋게 깨졌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질병도 없었고 선행도 쉽게 나갔고 근데 깨져요. 예.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1300m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죠. 내가 뭐 신라의 미소라는 말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조교사나 뭐 기술을 만나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거리를 늘렸다는 부분. 얘가 1000m까지는 호흡이 되지만 아직은 어려서 1300을 호흡적으로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쳐 안 갔다.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선행을 주도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세 번째는 컨디션 자체가 좀 떨어져서 당일날 아침에 뭘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서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지는 바람에 못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거는 뭐 마방에서 뭐 확실히 알고 있다면 또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직전 경주의 부진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상대도 상당히 약했었고 선행까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은 거리를 늘렸기 때문과 당일날 컨디션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졸졸 펼쳤다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더 뭐냐면 그전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경기를 주도하지 않았어요. 상대마와 붙여다 보니까는 경쟁심이 생겨서 조금은 더 뛰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뛰지 않잖아요. 자꾸 내가 얘를 이기고 싶은데 자꾸 눈에 보여. 얘보다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더 뛰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은 내 옆에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겁을 먹어서 덜 뛰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 하는 경마가 그래서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변수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선행을 갈 여지는 크지가 않죠, 사실. 안쪽에 있는 뭐 초동 여신이라든가, BK 사운드, 뭐 브라운 파이 이러한 나피들의 순발력에 이 신라의 미소가 그렇게 뭐 넘어갈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진 마피는 아닙니다, 순발력이.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인데 유현명 기수가 최고의 기수잖아요. 부산 경마장에서. 난 유현명 기수가 최고의 기수인 건 잘 모르겠는데 상 줬더라고 지난번에 부산 최고의 기수로.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유현명 기수로. 개인적인 거예요. 나 뭐 유현명 기수 만나본 것도 아닌데 뭐. 아 만나는 맞지. 유현명 기수가 꼬마 때 서울에서.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데뷔했을 때니까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신라의 미소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마피들을 옆에서 좀 보내주고 그걸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경합성으로 말을 탄다면은 끝걸음의 어떤 투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주 거리도 1300에서 1000m를 줄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 마피를 안 사는 게 맞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어린 마피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마피를 똥말이라고 평가하기 힘듭니다. 매니피의 장화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BK 사운드도 좀 불안불안하죠, 많이. 예, 솔직히 말하면. 선행을 나서고, 이 마피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직선에서 부산 미소가 이렇게 붙여주니까 보통 이런 마피들이 선행을 갔다가 다른 마피들이 넘어가면 의지가 떨어져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붙이니까 더 뛰어요, 말이. 그래서 BK 사운드도 경합하는 와중에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선 걸음의 신장세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경마에서 주행검사를 뭐 워낙에 탐색을 일관 하지만 이 마피는 주행검사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저배당으로 아마 팔릴 것 같은데 9번, 4번 막권이 뭐 안 될 만한 막권은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2번의 희망소녀는 말을 자꾸 이렇게 좀 둔탁하죠. 말이 자꾸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자꾸 끌어올리기만 하는데 완벽하진 않은데 전개를 좀 쉽게 풀어갈 여지가 있고요. 뭐 브라운 파이가
데뷔가 좀 늦었는데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기본 순발력도 있고요. 의외로 칼칼해진 모습이 있어서 관심을 가는 마피입니다. 외곽에 있는 시흥화 스위트파크가 다시 한번 인기마일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글쎄요, 이게 되겠습니까? 예.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감량 마이너스 2.5km인데 정호주가 탔다는 것만으로도 더 불안하죠. 감량은 있지만은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서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12번 게이트입니다. 뭐 안쪽에 있는 2번, 3번, 5번, 9번이 전부 다 몰고 나가는데 12번은 외곽을 쳐둘 수밖에 없어요. 또 지난번에 여력도 없었고요. 이런 마피들은 팔려도 맞건 안 사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는요 9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가장 관심이 가는 마피는 4번과 5번. 9번 놓고 4번, 5번 두 마필 중에서 주력 막권을 한번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1000m의 경주거리인데 충만은 있어요. 근데 후차권에서 이제 문제가 많죠. 일단 강력한 충만감은 오마 썬더레인입니다. 이 연습주행을 자꾸 하고 데뷔를 했던 마필인데 지난 11월 24일 날도 또 연습주행을 했던 마필이에요. 은근히 나아졌다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14일 날 실전이었었죠. 선두권 가담해서 계속 경합을 합니다. 네, 계속 네가 죽다 나도 내가 죽자 같이. 그럼에도 버틴 걸음이기 때문에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고스라이더가 너무 누축을 하면서 덜며 잡혔다는 것은 마이너스 부분이지만 경주 자체를 경합으로 풀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마필들의 이번 경주에 다른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원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믿지 않는 기수이긴 하지만 정호주 기수 이 기수라 하더라도 뭐 쌍승제까지는 몰라도 복성식의 한 자리는 차지할 자리가 높은 강력한 충막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이번 명가대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죠. 그냥 언약의 발주가 느리고 그냥 올라오는 한 발이 있는 마필이고 3마 골든 샤프가 이제 대안으로 팔리는 건데 5번, 3번이 아마 최저에 다닐 거예요. 이게 불안불안하죠.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은 없고 따라가서는 결정력이 또 없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번 썬더레인을 충분히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마필들이 원체 늦추입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입권에 가든 선행을 가든 3번 골든 샤프가 5번과의 경합에서만 이겨낸다면 이 걸어갈 거예요. 분명히 걸어갈 겁니다. 결선 전방에서는 그냥 터벅터벅 세워라 날 죽이십시오. 그럼 엄청난 채찍을 맞아댈 겁니다. 근데 늦추입하는 마필들이 못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버티면서 최저배당이 되는 거죠. 내심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이 마필은 안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3번 레이나는 좀 무뎌요 말이. 근데 뭐 워낙에 상대가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6번 맵시칼라도 바람이 불긴 하겠죠. 11월 23일 날 앞이 꼬꾸라지면서 발주가 늦었고 12월 29일 날에는 계속 바깥으로 기대죠 말이. 제어가 안 됐고 기술을 이제 바꿨는데 다시바게트로 마찬가지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행 악벽만 좀 잡아준다면 이 다시바게트가 악벽 있는 마필도 상당히 잘 타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혹시라는 마음이 들고 고마 실버베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데뷔전 때는 끝걸음을 보였지만 지난번에 거리 들어가니까는 호흡이 안 돼요.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적정거리 56km에서 어차피 똥말 경주입니다. 올라와도 할 만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마 썬더레인을 놓고 3번 골든 샤프가 당일날 상당한 인기를 볼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번을 놓고 5번을 놓고 1번, 4번, 6번, 9번 이 네 마리 안에서 한번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번, 3번 막권은 최저 배당이긴 한데 사고 싶은 막권은 아니에요.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타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단촐해요. 9마리의 마필밖에 뛰지 않고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치 마필들이 있죠. 2번 뭐 홀리데이 파이라든가 3번 파이널 룰주 4번 이용호 6번 파극천 7번 코리아 로그인 코리아 이런 마필들이 신마들인데 이 안에서는 뭐 2번 3번 6번이 아마 팔리기도 하고 주행검사에서는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검증이 안 됐다는 게 문제고요.
이 안에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도 한 마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불안한 마필도 있죠. 이번 홀리데이 파리가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연속적인 두 번의 주행 불량기로 인해서 기록상으로는 합격이었었지만 계속 불량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랄 같은 주행 불량이 어느 시점에서 보일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압도적인 인기는 일본은 메르시 쉐리가 될 것 같고요. 쉐리 박아버릴까 한번. 네. 이런 계획 안 웃긴가? 네. 죄송합니다. 자,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이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승부처로 삼은 만큼 인기권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노림수가 가지고 있는 배당권에 있는 마필을 충마로 공격적으로 한번 놓고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깔끔한 마본으로 단통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주력 한방마권 기대해 보시고요.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060-706-999 음성 정보로 들으시든가 뭐 정량 문자나 060 문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일찍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60 문자가 핸드폰 결제가 되는데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코리아레이스나 컴퓨터 가시면 아니면 에이스 영화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했죠.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불안해. 바로 10번만 그레이트 원이죠. 주행검사 이후에 골마겸이 있었어요. 또 요배통도 있었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이지 않았던 마필이었기도 했었고. 근데, 게이트 안쪽 조건을 10분 살리면서 발주도 좋지 못했는데, 그걸 쥐어짜면서 결국은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제끼고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적중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거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주행 불량이 좀 약간 있고 끝까지 인코스를 고집을 해서 그때 당시 2번 게이트였는데 선유권에서 쥐어짜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걸음이 좋았습니까 사실. 너무 심하게 인기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상대는 없어요 사실. 워낙 상대가 약하니까 뭐 선행을 맘먹으면 가겠지만 뭐 다른 마필들은 뭐 짠 겁니까. 다른 마필들도 뭐 욕심을 내볼만 하죠. 편성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10번마 그레이트 원이 안 될 건 없는 편성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한 90%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현장에 가서 컨디션이 다른 마필이 더 좋으면 저는 그걸 놓고 더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세런티피트는 매번 꾸준하게 뛰지만 결정력이 없어서 아쉽고요. 근데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니까 무시할 수 없겠고. 이 3번 허리케인 베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싹수가 없었죠. 전혀 걸음을 안 보여줘. 네. 김영감 마방에 도입된 마필 저거 똥마 없다고 했는데, 원래는 19조에 도입이 됐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방을 옮겼죠. 건승주 마방을 옮겼고요. 계속 가닥이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9월 15일 날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마방도 이적하고 이제 변화를 보색했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뛰었어야 되는데 올해 되니까 5세에 접어든 거예요. 시간은 없고 주행검사 모습 보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벌어야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유는 없고 말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6번 미스터 컬러즈는 매번 그따위고 7번 최강 클리어도 올라오다 마니까 선유권 정리는 가능하지만 뭔가가 좀 찝찝한 맛이 있고 10번 크리스탈 로즈까지 팔리는데 이것도 천하의 똥말이죠. 지난번에 3차를 갖다 대니까는 뭐 이마필이 굉장한 능력마처럼 둔갑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편성이 약하니까 쥐어짜고 3착이지 뭐 이마필이 더 뛰기를 했습니까? 뭐 끝걸음이 날카로웠습니까? 게이트는 외곽에다가 이런 건 팔려도 별로 막건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번 그레이트원이 선행을 간다면은 좀 더 낫겠죠. 근데 게이트 이탈이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과연 그것을 이제 유연명이라는 기수가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10번을 놓고 안 한다면 저는 3번이나 4번 쪽에서 충마를 놓고 해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10번 그레이트 원의 불안 요소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4경주는요 현장에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지. 10분만 그레이트1이 능력마가 아니다.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 좋아하잖아. 그죠? 10번 빼고 분산구매 해도 배당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관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네요. 11마리 앞에 이제 출전을 했고. 일단 눈에 보이는 마피는 고마 닥터위크와 시모 영성 화이팅. 괜찮아요, 두 마피도 사실. 고마 닥터피크는 지난번에 개느바를 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뭐 개느바까지는 아니죠. 뭐 발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니까. 결국은 직선을 펴주기니까는 상당한 탄력을 보여줘요. 추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목차로 아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뛴 거는 보면, 뭐 안 될 만한 마피는 아니고, 안 될 편성도 아니고요. 부담력 56.5. 그게 문제겠죠. 실제 뭐 영성 파이팅도 사실 그래요. 뭐 이마피도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기대죠. 발주에 계속 200m 지점에서부터 4코너까지 지난번에 바깥 기댐. 근데 덜컥 11번 게이트로 들어와 버려서, 걱정이에요, 사실. 또 기대면 어떡하나. 뭐 끝걸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걸음이 뭐 아주 일치월장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닥터위크는 뭐 선추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본다면 약간은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실버만 영성 파이팅은 또 바깥으로 척 기대다가 아예 순위권 안에도 못 들어올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반드시 노려봐야 되는 한대건의 충마가 있습니다. 자, 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너는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한번 놓고 승부해볼게. 이렇게 벼렀던 소위 말해서 관리마 이마필이 한 마리가 이번 5경주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닥터위크를 놓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면. 워낙에 새가슴이잖아. 내가 A형이니까. 근데 내가 그날 너무 이제 필이 꽂혀 있으면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복병마 관리마를 놓고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는 막원 현장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경주거리는 1000m. 약간 좀 우회에 들어갔죠. 승급전을 치는 마피들이 괜찮아요, 사실. 3번 나키타와 1번 막강력을. 3번 나키타는 당일날 이성재 기수로 바뀌었지만 원래 성곤이 말이죠. 조성곤 기수의 말이고요. 선행 나가니까 더 뛰어요. 게이지 기타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경주거리도 1000m하고 승급전에 하더라도 선행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깨질 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는 거의. 1번은 막강력을. 얘는 조금 전기가 좀 자유롭죠.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근성을 보였던 마피라는 점에서 아마 배당판에 2배를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1번, 3번. 부산은 뭐 최저 배당 2배짜리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점배당도 허건날 부러지고 하니까. 근데 뭐 인정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깰 수는 없잖아요. 1번, 3번의 막권이, 3번, 1번의 막권이 가장 유력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8번 SS형은 제가 8년 똥마이라는 얘기를 누차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친년 거실을 봤나 최근에 좀 뛰어요. 딱 1000m까지만. 그것도 따라가서. 예전에는 이 SS형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서 매번 덜미가 잡혔던 마필이죠. 지구력이 없어갖고. 최근에는 따라가면서 1000m에서 기록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잘하면 3차? 예. 이게 근데 1번 막강력을이든가 나키타를 이긴다? 에이씨 욕해야지 그러면. 뭐 안 간 거니까. 이기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아지긴 했지만 3번 패션왕도 마찬가지고 2번 우승 티켓도 뭐 늦발동 걸리는 말이 어떻게 믿어. 5번 스타우먼은 발주가 안 좋고 6번 챙고가 의외로 괜찮던데 골편제거 수술을 해갖고 근데 공백기가 있어서 찝찝하네요. 네. 3번, 1번, 1번, 3번. 3복은 8번 SS형.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끝이 나잖아요. 138? 네. 3복 1.8배? 예, 네, 이거 한 방으로 끝이 나잖아요. 안 하면 되지, 뭐. 재미없으면 안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그래. 뭐 경마 뭐 매경고 다 붙으면 이겨? 그렇게 확실하면 집 하나 넣지. 안 그래요? 네.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배당이 아니면 한 경기 쉬셔도 돼요. 자, 부상경마 7경주입니다. 1600m 9마리 앞에. 일단은 검정 무대가 섰죠. 7번 리버스 수입. 데뷔한 이후에 뭐 편성 약자팀에서 연속 입상.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좀 능력 많은 애들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끝걸음 한 발을 보였는데 혼합 4등급 경주에 1600을 도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편성이 약해서 아니면 부담 중량이 겁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한테 그렇게 이걸 인정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게 들어요. 내심 걱정은 됩니다. 3번 슈저스트원이 더 낫죠. 부담 용량은 과중하다 하더라도 최근에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끝걸음이라 한다면 거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능력만 없으니까 3번을 충분히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번 아임요 호프는 KT 2점이 있고요. 2번 휘익은 공백기 이후에 정상적인 출전주기가 돌아오니까 상태는 괜찮아졌고 5번 용암담은 홍전 와중에 그냥 어부지지. 이 8번 천하감동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이게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긴 한데 이게 땡기는 건지 아니면 말이 안 나가는 건지 애매하네. 현장 컨디션을 보고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물론 액면상으로는 7번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선두권을 갈 수도 있고 뭐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1600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부담용도 뭐 50이 조금인데 3번 슈저스트 윈이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늦추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8번 1번 2번 5번 8번 7번이 깨졌으면 좋겠다. 37이 대길인데 저런 말들은 꼭 검증이 필요하더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네. 자, 부상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309마리. 이것도 별거 없죠, 사실. 뭘 놓고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예요. 3번 인터셉트가 경주의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능력이 없어요, 사실. 8번 무적 스피드와 지난 12월 7일 경주였었죠. 경합성으로 하면서 둘이 동반 입상을 할 때에도 제가 당일날도 이 인터셉트를 빼고 공략을 했다가 개피를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무시하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셉트입니다. 이거 정말 능력이 별로 없는데 또 팔리고 있고요. 8번 무적 스피드도 그렇게 전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인터셉트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면 이건 역시 똥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이 고마 썬더스트럭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번 트리플 보스도 어차피 느린 경주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한 발에 쓸 수 있는 편성. 6번 VIP 킹도 그렇고 7번 마이스터도 편성상으로 본다면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과 8번이 얼마나 현장에서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두 마필 다 불안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만 썬더스트럭을 놓고 한 대권의 대한마권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한번 그 대한마권 찾아보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권의 금요일 경마에 최대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구경 4경주 출발이 4경주입니다. 1번 울산장군은 체중 변화가 좀 심해요. 적정 체중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해피매직이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늑발병이 걸리면서 정신치고를 7번 했습니다. 해피매직 7번 단독 1번. 선두입니다. 7번, 1번, 4번. 경주로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설마 강한 질주는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변수 요인이 있고요. 자, 고마 K 플러스 1이 따라가는 중에도 가능했던 1300m라는 경주거리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번을 놓고 9번 K 플러스 1, 8번 강한 질주, 6번 14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스타도 나쁘진 않고요. 고마 대우시내가 지난번에 뒤취입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강단도 있고 최근에 수long 끊었기 때문에 9번을 놓고 5번, 7번. 지켜낼 수 있을지 7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따른 9경주와 이어지는 10경주가 한대관의 부산경마에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마필도 많죠. 뭐 이번 발음날에
5번 영웅전, 6번 찬란한 미소, 9번 글리터, 10번 아드레신. 이러한 나비들이 한 5마리가 배당판을 뒤흔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5마리 안에서 끝이 날 수 있느냐? 네, 끝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승부처지만 전 이 인기권인 5마리 안에서도 충분히 끝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변수의 마필, 배당 마필은 따로 있고요. 근데 한대건도 이 인기권의 5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출마를 세워서 승부를 해보세요. 도저히 팔려서는 안 되는, 인기권이라 해도 안 되는 마필도 한 마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한동의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배당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네 거 필요 없어. 그럼 안 들어주면 돼. 아마도 충마상. 충마를 알아야지만 적중할 수 있고, 충마를 모르면 알면서도 틀릴 수 있고. 자, 한대건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마 구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2번의 옆에들.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6번 아이언코아 때문입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불빵이에요. 최근 경주에 뛰었다 안 뛰었다, 뭐 인기는 계속 실리는데 순위권. 지난번엔 1800 처음 도전에서는 완전 개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그 능력이 좋지 않고 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는 얘기를 누차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워낙에 말이 없어서 뭐 이걸 갖다가 뭐 대안으로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니 1800을 나가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말을, 질병도 아무것도 없는데 호흡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 김영관 쪽에서는 이 1800을 출전을 시켰을까요? 전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6번 아이언 코어는 아마도 현장에 가면은 바람도 불고 뭐 인기도 모으겠지만 이걸 놓고 이번 10경주를 한대건 승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대건이 승부처로 삼게 됐고요. 6번 아이언 코어 버릴 수 있어요. 예. 버리든지 가져가도 최소한 본전 방어. 주력마권으로 때려야 할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승부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게 섰죠?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10경주.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구경과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이후에 이어지는 승부처인 만큼 2경주까지 한번 상황을 내고 11경주는 삥바디 하면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m. 아, 이 경주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진짜 내가 전화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 코어 블레이드, 강은석 쪽에서. 조교사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코어 블레이드가 10전을 뛰면서 4번의 우승과 4번의 입상, 80%의 복승률. 자, 액면적으로 봤을 때 못 뛴 마필이 아닙니다. 괜찮게 뛰었어요. 물론 이 편성을 잘 골랐던 적도 있었고, 뭐, 레이스를 잘 풀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권한을 보여줬어요. 또 지난번엔 코차의 박빙의 승부에서 2착 승급을 했고요. 2등급 경주에 1400이에요. 감량도 마이너스 3kg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수가 누굽니까? 리처드죠. 나는 이 기수가 누군지 몰라요. 영국에서 왔고 27살 먹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마사에서 공지 안 띄워줬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복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안 떴어요. 지금 수요일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조교사가 4마리 곧잘 뛰고 있어. 아무리 출전 공백기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데요. 몇 번 이렇게 주로 연습하는 거 보고 하니까 얘가 싹수가 있어서 한번 태워줬어요. 그러기 쉽습니까? 저는 결코 어렵다고 봐요. 마주는 코어블레이드가 컨디션이 좋거나 안 좋건 간에 최선의 경주를 했으면 좋을 것이고요. 상금이 많지 않은 22조에서도 상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리차드라는 그 신인, 외국에서 온 얘가 얼마나 잘 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 우리나라 주로를 모르는 기술을 처음으로 태울까요? 이날 리차드가 이거 하나 타요.
앞에도 아무것도 안 탑니다. 어떠한 느낌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까요? 또 김영란 마주나 김병진 마주는 유명한 블레이드 시리즈의 마주죠. 청담 도끼의 마주기도 하고요. 모녀 사이죠, 모녀 사이. 예. 좋은 마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마주 중에 하나인데, 또 말에 대한 관리를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걸 용납을 해줬다? 그럼 거의 90% 이상 이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까다로운 마주인데. 이 말 이번에 안 되니까 한번 태워볼게요. 이런 거 아닐까? 이거는 그냥 내가 추리라는 거예요. 예. 코어 블레이드가 뛰어온 거론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굳이 승급 전에 외국에서 처음 온 우리나라 주로도 잘 모르는 리처드라는 기술을 기용할 이유가 없잖아, 사실. 오면 할 말은 없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충막감으로 뭐 팔리고 있는 1번이나 2번이 뭐 대안으로 팔리는 건데, 1번은 한월리는 지난번에 1200이라서 잘 뛴 거예요. 1400에서 잘 뛴 적 한 번도 없고요. 편성은 만만하니까 게이트 입점에서 팔리는 거고. 우승항원은 또 안 그렇습니까? 얘는 1400을 아예 뛰어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12번을 뛰면서 4번에 우승과 5번에 입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1400을 도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마피 좀 짧다는 거를. 선행을 편하게 추구했을 때, 상대 앞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리 1200에 적합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승왕호는 이번 경주가 도전입니다. 이마필이 앞으로 성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얘가 1400에 또 나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볼 거예요. 선행은 낙관식이 되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만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3번만 운석은 발굽 쪽의 질환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있는데 애매해요. 많이 뛰는 거 보면. 뭐 능력이 없던 마필은 아니지만 뛰는 거 보면 애매하고. 이 3번 블루타임의 문제죠. 지난 제주 특별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출발 후부터 사코론까지 바깥으로 기대됩니다. 게이트가 시종 외곽에 상대마도 강하고 이제 욕 나오죠. 예. 그래서 1월 12일 날 연습주였는데 괜찮아요. 예. 능력은 원래 있는 마필이니까. 근데 이걸 악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워낙에 강한 상대들 팀이었었고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못 푸니까 뭐 제어하다 보니까 또 끌린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 편히 탈 겁니다. 제어할 필요도 없고 상대가 워낙에 약하니까 뭐 1번, 2번이 빠르니까 1번, 2번을 보내놓고 4번 블루타임이 뭐 선입관에 가담을 하든가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 번의 주행 분량은 이전에 뛰어왔던 걸음이 주행 분량기가 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4번 블루타임을 축구 아까움은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마 세계강자는 혼자 나중에 어부지리 격이나 되지 않을까. 자, 문제는 실망 코어 블레이드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실망 코어 블레이드가 도대체 조교사의 마음과 마주의 마음, 왜 리처드 기술을 기용을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까지 한번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경주는 3번 블루타임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경마는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문제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5,9열. 3,5,9열.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예요. 제주경마는 4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취재 들어가서 서울 거 재밌는 마번 하나 뽑겠습니다. 서울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또 무통령 문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일찍 시청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서울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경마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